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Net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와 구별짓기 위해서 XS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XSS는 이제 화면 출력을 담당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에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사용자 측에서 비정상적인 조작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공격입니다. 서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보이시듯이 여기 클라이언트 측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나 쿠키 값을 훔쳐내서 권한을 훔쳐내는 기법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최근에서는 이제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 배포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이 발생하는 페이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에러 메시지 출력 그리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입력받는 페이지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XSS에 대한 이제 공격 순서는요. 지금 보시듯이 첫 번째, 공격자가 XSS 취약점이 존재하는 서버에 악성 스크립트를 먼저 게시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리자나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고 토큰을 생성을 하고 난 뒤에 공격자가 게시한 악성 스크립트를 보거나 클릭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클릭을 하는 순간 이제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토큰이 공격자에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해당 토큰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경로로 해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XSS 조건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측 언어 실행, 그리고 동적 컨텐츠 업로드 기능, 그 다음에 동적 컨텐츠 관련 태그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측 언어 실행 같은 경우는 지금 HTML 태그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자바스크립트 아니면은 VB스크립트와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가능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적 컨텐츠 업로드 기능에는 플래시와 같이 동적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고 이를 URL을 통해서 접근하거나 호출할 수 있다면 손쉽게 인증 토큰 획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시는 동적 컨텐츠 관련 태그 지원은 HTML 태그를 이용을 해서 동적 컨텐츠를 호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웹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을 검증하지 않는 인자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악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측에 인증 토큰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으로 XSS 공격의 예인데요. 공격자는 지금 XSS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시판을 지금 아래와 같이 이렇게 스크립트 짜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이실 로케이션 이제 하이퍼링크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웹 브라우저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지금 요 부분이죠. 그 예제 같은 경우는 공격자 사이트엔 지금 해당 사이트, 여기 사이트 보이시죠? 요 사이트에 game php 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때 토큰은 지금 토큰이라는 인자를 전송하고 있는데 그 인자 값으로 지금 보이시는 인자 값으로 현재 취약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토큰인 쿠키 값을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요.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악용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를 보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임의의 코드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격으로 로그인 세션 하이저킹, 악성 프로그램 설치 등의 클라이언트 해킹이 있고요. 지금 보이시듯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의 양호한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나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취약한 경우는 이 사용자 입력값에 대한 검증 및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HTML 코드가 입력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점검 방법으로서는 홈페이지에 입력할 수 있는 폼이나 URL 파라미터 등의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스크립트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버가 요청받을 때 데이터의 스크립트를 필터링 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치 방법으로서는 게시판, 그 다음 자료실 URL 등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인수값에 대해 검증 로직을 추가를 해서요. 인수값이 입력되더라도 실행되지 않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게시판에 HTML을 사용하는 경우에 HTML 코드 중 필요한 코드에 대해서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hishing with XSS고요. 이것은 이제 액성 스크립트와 피싱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인증을 유도하는 내용의 HTML 문을 삽입하고 서버로 요청함으로써 생성된 악성 M6 폼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가 서버로 전달되고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실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입력창이 하나 있죠, 그죠? 입력창이 하나 있고 테스트 문자를 하나 입력을 해 볼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웹 해킹 XSS 라는 문자를 넣어서 서치를 눌러보시면요. 지금 밑에 이렇게 뜨죠. result4 result4 옆에 지금 입력한 문자열이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할 스크립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듯이 스크립트 문, 스크립트 alert 하고 XSS를 띄우는 문자를 하나 넣어서 서치를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듯이 알림창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알림창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은 XSS가 취약하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입력 폼은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XS 공격에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다음으로 지금 여기에 HTML 문도 실행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요거거든요. BR에서 넣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듯이 여기서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일반 문자열 출력했을 때와 달리 지금 일반 문자열을 출력했을 땐 요 result4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는 BR이라는 태그가 적용이 돼서 지금 웹 밑에 이렇게 표기가 되죠. 문자열 아래로 출력이 된다. 이를 통해서 이제 스크립트와 HTML 문이 실행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취약점 공격을 할 텐데 여기서 취약점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듯이 insert HTML to that request credential 해서 사용자의 자격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HTML문을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된 HTML문에 사용자의 자격 인증 정보를 수집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만들어진 HTML문에 입력될 사용자의 자격 인증 정보를 웹고트 서버로 전송하게끔 만들어줘라. 라는 지금 요구사항이거든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이제 HTML문을 지금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HTML문이고요. 자, 이것을 만들면은 지금 컨트롤 C에서 입력창에 넣어서 서치를 눌러주시면요. 지금같이 유저네임, 그 다음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한번 입력해 봅시다. 어드민 입력할 거고요. 패스워드에 그냥 패스워드 입력할 겁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듯이 여기 어드민 패스워드에 패스워드 여기 보시면은 계정 정보가 도난했다는 문자열이 나오게 되죠. 그죠? 계정 정보가 도난당했다. 공격당했다. 해서 출력이 돼서 해당 피싱 with XS 공격이 성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한 스테이지 1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실습에서는 탐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프로필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리의 계정에서 탐 프로필을 확인할 때 저장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실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렐리스트 그 다음에 커리, 에릭, 탐, 제리 등등해서 많은 계정들이 있죠. 그죠? 그래, 계정 패스워드 사용해서 로그인하면은 여러가지 기능이 수행이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탐으로 해서 먼저 로그인을 할 거고요. 탐은 이제 비번도 탐이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서치 스태프 그 다음에 뷰 프로필 그 다음 로그 아웃 해서 메뉴가 3개가 보이네요. 그죠? 첫 번째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탐의 계정으로 접속해서 프로필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뷰 프로필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보면은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등등 해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구조로 입력값을 검증하지 않고 입력값을 검증하지 않는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자, 정보 수정을 위해서 지금 에디 프로파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좀 여러 가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수정할 수가 있고 문제 지문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크립트를 한번 삽입해 보면요. 스크립트 alert XSS 하고 난 뒤에 그냥 나오시면 업로드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 프로파일 하고 나서 이제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초기 화면에 돌아와서 이제 제리 계정을 입력한 후에 제리에서 탐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겁니다. 보게 되면 XSS 공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제리에 대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제리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서치 스태프도 하나 있고 뷰 프로필도 있고 크리에이트 프로파일 그다음 딜리트 프로파일 로그아웃 기능이 있죠. 그죠? 여기서 탐에 대한 뷰 프로필을 눌러보겠습니다. 뷰 프로필을 눌리게 되면요. 지금 XSS가 실행이 되면서 XS 문자열이 담긴 알람창이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나오게 되죠. Your complete 해서 성공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이 공격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요. 보완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릭 보시면은 에릭이라는 계정에서 실습을 진행을 해서 안 되게끔 만들어 주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에릭에 대해서 한번 로그인을 할 거고요.
에딕에서 뷰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에딧 프로파일의 스태프에 스크립트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 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로그아웃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다른 여기 데이비드에서 에릭에 대해서 뷰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죠, 그죠?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해볼 겁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이클립스로 오셔가지고요. 지금 해당 경로는 자바 리소스의 src 그 다음에 여기 웹코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서 업로드 프로파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여기에서 자바 파일을 편집을 할 겁니다. 지금 이 파일은 이제 프로필 입력 폼 관리하는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스 인프로의 프로파일 백업에서 요 클래스에서 각각 입력 폼을 객체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성 스크립트 삽입할 때 이용됐던 스트리트 폼이 있었잖아요, 그죠? 스트리트 폼. 아까 전에 스트리트 폼에 이제 입력을 했을 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스트리트 입력 폼을 관리하는 객체 어드레스 1 부분,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수정해 주냐면은 정규 표현식을 적용을 해서 규칙에 맞는 문자들만 입력받을 수 있게 수정을 해 줄 겁니다. 그것은요, 지금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파이널 패턴에서 어드레스 1 이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요 두 줄이 들어간 겁니다. 이 두 줄이 들어가고 저장을 시켜줘야겠죠, 그죠? 잠깐만요. 요 부분이 틀렸네요. ERN 패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에릭에 대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뷰 프로파일 들어가신 다음 에디트 프로파일 하시고 지금 요 보이시는 요 창에 또 스크립트를 넣어야겠죠, 그죠? 스크립트를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순간 지금 들어가 있는 요 구문을 통해서 정규 표현식만 표현 가능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창이 뜨면서 실습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배경과 그럼 주소 입력창에서 일어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그리고 이 공격을 이제 정규 표현식만 입력 가능하도록 이클립스를 수정을 해서 스크립트 삽입 공격에 대한 보완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